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아니 본 듯한데요? 네, 오늘 아침 CEO 아카데미에서 저는 그렇죠. 회장님을 뵀습니다. 거기서 사회 보는 분이 네.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네.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이죠? 그럼요. 제가 아마 그렇습니까? 민낯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보니까 혹시 하창수 아나운서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본인 소개 좀 하시죠. 일단 앉으시죠. 네. 일단 본인 소개 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엠머니 공채 2기 아나운서 하창수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번 또 제가 얼마나 감이 있는지 촉을 세워보러 나왔어요. 근데 오늘 회장님 별로 긴장을 안 하시네. 새로운 그래요? 아나운서가 처음 와서 아침에 방송. 그러니까 그 하창수 아나운서를 본 것은 같은데 원래 사회를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네. 저 CEO 창조경영협회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창업경영협회. 창업경영협회가 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주셔가지고 예. 우리 하 아나운서님 그런 줄 알았더니 다시 보게 됐어. 참 네, 반갑습니다. 다른 분이었죠. 배짱이 좀 세십니다. 아무한테나. 오늘 좀 긴장되시 네. 않으세요?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저는 엠머니에서는 첫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긴장이 돼요. 네. 그래요. 저도 여기 나와서는 상당히 처음에는 긴장을 했었는데 참 그래도 전혀 긴장되지 않은 것 같이 얼굴 표정이 든든하십니다. 사실 오늘 네. 아침에 더 CEO 창업경영협회에서 한 게 사실은 투명성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직한 거죠? 우리는 항상 정직하니까요. 예. 항상 투명성이 있어야지 기업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요? 예. 어떤 분이시죠? 우리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강성원 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바쁜 1년, 편이죠. 1년?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예. 그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고시도 하시고 예. 또 공인회계사 양과를 합격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뭐 먼저 이제 행시 제가 10회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71년에 합격을 했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 생활, 특히 이제 그 국세청에서 세무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가 뭐 뜻한 바 있어가지고 이 회계사 업계에 이제 발을 들여서 회계사 시험까지 다 합격했죠. 그게 아마 제가 39살 때 회계사 시험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 둘 다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흔한 일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39살에. 그 제 기억으로 아마 제일 그 최연장자로 합격이 된 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 시인에다가 뭐 골프 프로 자격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티칭 프로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예, 예. 미국의 PGTCA라는 그런 골프 티칭 프로 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시험에 제가 2001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현대는 어떻게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와, 대단하시네요. 양과에다가 골프과까지 하면 상과를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예. 제가 완전 조사를 상과. 해보니까 외우고 있는 시만 300편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그렇습니다. 읽어주시고 뭐 시작을 하나만. 주제에 맞는 거죠. 예, 뭐 카메라 주제에, 보시고. 이쪽 카메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제에 맞는 시라고 하면은 유경환 시인의 낙산사 가는 길 그런 걸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네. 낙산사 가는 길 유경환. 세상에 큰 저울이 있어 저 못에 담긴 고요 달 수 있을까? 산 하나 담긴 무게 달 수 있을까? 달 수 있는 하늘 저울 마음일 뿐.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와. 예. 와. 아니 우리 저 정국장도 시인이라는 얘기. 저는 여기다 댈 수가 없습니다. 코멘트를 한번 해보시죠. 들어보시고. 근데 딱 하나 느낌이 산 하나 마음에 달 수 있을까? 그 느낌은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죠. 예. 우리가 아무리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측량 기법이 발전해도 산 하나 담긴 무게를 다룬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그죠? 그렇죠. 고요 그렇죠. 다룰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결국 다룰 수 있는 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네. 창의적인 사고 예.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번 신정부에서는 창의, 창조 예, 많이 맞습니다. 강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쟁력이라는 게 창의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었는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컨텐츠만 좋아가지고 이제 경쟁력 있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예. 경쟁력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컨텐츠 플러스 그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네. 그런 감성적인 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예, 프로그램이 촉이네요. 그렇습니다. 감성과 촉이 조금 통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은 경쟁력이라는 거는 그런 이제 감성이 플러스 돼야 되는 지수로는 감성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만큼.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더 CEO 창업 경영협회를 첫 창립을 했습니다만 예, 예. 그 자리에서도 한정화 중기청장께서 그 창조 생태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창조력을 어떻게 키우느냐인데 지금 저는 대단한 게 어찌 보면 회계 부분이 상당히 딱딱하고 함정의 예, 부분 예, 아닙니까? 거기다가 시인이 오셨으니까 아. 여기에 바로 창조를 융합한 게 아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하고 회계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뭐 시 회계하면 완전히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숫자고 감성인데. 이 이제 시라는 거 보면 그 시의 그 행간, 예. 시행 있잖아요. 예, 하는 예, 행동은. 예. 시라는 건 워낙에 절제되어 있으니까, 예. 추격이 되어 있으니까 그 행하고 행 사이의 숨은 뜻을 읽어야 이제 시를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회계라는 것도 우리가 그 숫자 뒤에 있는 숨은 뜻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무제표의 그 숨은 뜻.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라면 기업의 뭐 가치라 그럴까. 네. 이런 거를 이제 그걸 파악을 하려면 숫자 뒤에 숨은 뜻을 알아내야 되거든. 그런 면에서 이 회계하고 시는 사실은 통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야, 그런 면에서 보면 시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도 마찬가지로 행간을 읽는 게 상당히 어렵겠구만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 회계사회가 회계사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이제 숨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 그러면은 창의적인 사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단순히 숫자로만 이해를 하려 그러면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경쟁력하고도 관련된 이야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업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이해 관계자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기업 숫자 뒤에 숨은 뜻을 우리가 회계사들이 제대로 그걸 분석을 하고 종합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요즘 뭐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투명성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좀 유감스럽게도 이제 투명성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이 회사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투명성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면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투명성, 한국의 투명성, 한국의 이제 그런 투명성 지수란 거는 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상장 기업들은 우리 공인 회계사들이 들어가서 그 회계 정보를 그 투명하지 않은지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투명성을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상장 회사만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 감사를 하는 대상은 상장 회사도 있고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 투명성이 비교적 아직은 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상장 회사는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 상장되어 있지 않는 이제 회사들 주로 중소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그 비영리 조직들, 소위 공익법인이라 그러죠. 예, 이제 예. 정부나 이런 사회 전체 예. 지원금 또는 기부금을 받는 이런 공익법인들의 그 투명성은 매우 낮죠.
그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게. 혹시 예를 좀 들어주시죠.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게 주로 이제 기부금에서 운영이 되죠. 예. 또 정부의 이제 지원금을 받습니다. 예.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 그 어떤 말하자면 이런 투명성, 예. 말하자면 그걸 제대로 운영하는 윤리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뭐 그거에 대해서 횡령 사건도 있고 그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기사를 몇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가지고 회계, 세무, 멘토링을 물론 그 이제 비영리 법인들이 돼 가지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재능 기부로 회계, 세무, 멘토링 해주고 애뉴얼 레포트 작성도 해주고 예,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 말씀하신 게 그 회에서 하시는 일인가요? 아니면 회는 회계사분-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네. 각 회계법인들도 자체적으로 예. 그런 사회 공헌 활동이라 그럴까 그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분식 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 중소기업들 같으면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저도 중기청에서 있어 보면서 가장 문제가 우리 중소기업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한 2년 반 전에 그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IFRS라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회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면은 뭐 이제 일본보다도 더 앞서서 또 중국보다도 앞서서 도입을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잘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공표가 되었습니다만 중소기업 협동 중앙회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회계 기준에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 회계 기준은 굉장히 이제 회계 기준에 아주 그 중요한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만은 아주 간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어떻습니까? 투명성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회장님 평가하시기에. 예, 대기업들은 뭐 비교적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졌고, 예. 그러나 물론 이제 아주 일부 회사들이 이제 그런 투명성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문제라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이제 일부 이제 그 횡령 사건 요즘 많이 뭐 났던. 경영자가 이제 뭐 의도적으로 분식을 하고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보통 이제 그런 오너가 있고 또 경영자가 있는데 그건 꼭 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실적을 내기 위해 가지고 그게 자기가 이제 실적을 많이 내면 그게 바로 그 보너스와 연결이 되고 하니까 그 꼭 재임 기간 동안에 성적을 많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숫자를 좀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무리를 한다 그런 예, 거예요. 저는 또 궁금한 게요. 그 요새 비자금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비자금을 만들려면 회계적으로 이렇게 돈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대 계상이나 그렇죠. 과소 계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뭐 그 구체적인 실무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부채를 이제 이만큼 있는데 부채를 이제 더 널리 이제 부채를 줄이거나 또 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사람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지금부터는 지하 경제 어떻게 하면 좀 햇빛 물 위로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이제 과제죠. 저도 옛날에 이제 국세청에 거의 한 15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전체 납세 풍토가 개선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경제라는 걸 이제 그거를 국세청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잡아내고 탈세를 추징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도 물론 이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국민 전체가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는 그런 자세, 그 자진 납세하는 그런 풍토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계로 봐도 그 국세청에 추징하는 세액은 전체 세액의 한 2%도 안 됩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거의 자진 신고하는 세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이제 지금 이제 민간 그 납세자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회계 감사 대상이 아닌데도 스스로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 감사를 받겠다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투명하겠다는 거죠. 회계 감사를 받는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세원이 투명해진다는 소리거든요. 매출이 누락돼 있는 이런까지 다 거기서 이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원이 투명해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세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회계 감사를 받는 경우는 어느 일정 금액의 뭐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금융기관에 또 이율에 좀 차등을 둔다든지 또 뭐 이제 신용 평가할 때 가점 요소가 된다든지 이런 걸 지금 이제 납세자 단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이게 체질화가 되면 너도 나도 회계 감사를 받고 회계 감사를 대상이 아닌데도 전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겠다 하는 대상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자진 풍토, 납세 풍토가 조성이 되고 뭐 그러자면 자연적 세수가 많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은 그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참 회장님 노력으로 이렇게 투명성을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네. 투명성이 사회적으로 기반이 돼서 쭉 투명해지면은 물론 기업도 투명해지고 경영도 활성화되면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도 건강해지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중소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명해지고 그 회계가 투명해지면 결국 세원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 경제 양성화는 되지만 기업 경영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따지고 보면 현재 뭐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숨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을 해줘야 될까요? 저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자기가 이제 벌어들인 거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세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복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지를 높이는 방향 가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사실은 나름대로 세입이 필요하잖아요. 세금이 이제 어느 정도 세금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지는 받고 싶고 근데 나는 내가 낼 세금은 또 안 내고 이런 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세제 이번에 이제 개편한 관계도 솔직히 이렇게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부담할 만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되 다만 이제 그런 이제 공정한 이 평평이 잘 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나 이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서로가 이렇게 형평이 맞도록 과세를 하고 세금 내는 그게 중요한 거지. 중소기업도 세금을 낼 만큼은 내야 되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보니까 그 뭐 투명하고 감사를 잘 받은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좀 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예,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노력하는 기업들한테는 뭐 세무조사도 좀 유예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 민간 납세 단체에서 그런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세청에도 그거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납세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수를 이만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납세 비용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진신고 납세 풍토가 많이 조성될수록 납세 비용은 적게 듭니다. 그 조사하는 사람도 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도 되고, 그 이제 세무 업무를 징수 업무를 하는 쪽에도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도 이 국민들 전체가 자진해서 납세한 풍토를 하는 분위기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징세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국세청에서 굉장히 그걸 바람직한 방향을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래요. 이 기업마다 투명성 지수를 주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인회계사회하고 국세청하고 뭐 저희까지 합쳐주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기업마다 투명성 지수를 만들어주면서 가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예, 너무 없잖아요.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 좋으시네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교육도 하시면서 예. 그런 부분도 같이 도입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아지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사실은 경제적인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예,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신 중에서 이제 소상공인 이런 이제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은 세금을 좀 적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납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 이런 게 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경하고 제가 같이 노력을 해서 금년 4월 19일부터 초등학생 경제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회계사 수습 회계사 1000명이 금년에 10,000명을 초등학생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을 합니다. 야. 그 매경이 그런 면에서 저는 매경이 이제 그 교육 쪽에 굉장히 그 매경에서 장 회장께서 많이 그걸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 경제교육을 매경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찾아가서 제가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저도 뭐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경영 쪽도 좀 하면 어떨까요? 저는 경영학 박사니까 제 욕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쪽을 좀 가르치면 좀 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제가 드는데. 말씀드린 이 회계라는 거는 경영의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걸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거 경영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새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인회계사들이 컨설팅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 쪽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활동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유, 회장님 시간 다 갔습니다 벌써.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너무 바쁜 시간 쪼개주셔서 고맙고요.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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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